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재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경찰직, 그 다음에 5급, 7급 객관식 헌법 준비생 분들을 위한 그 영상 강의를 업로드해 드리는 채널이 있어요. DSA 채널이라고. 거기에 이제 계속 올라오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파트는 사실은 심층 면접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각 분야별 심층 면접 이론 파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료로는 오픈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 DSA 컨설팅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다시 올려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원래 심층 면접 이론 강의, 유료 이론 강의 안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채롭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식 헌법 준비생분들이 보는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객관식에 필요한 부분만 다루지만, 어쨌든 제가 무료로 오픈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심층 면접 분야별 공통입니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헌법 총론 파트의 개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진짜 첫 시간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영상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상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목차상 뭐예요? 국민, 국가, 영토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인데, 사실은 기존의 수험헌법이나 아니면 뭐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가르치는 기본서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뭐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로스쿨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채용, 연구소 채용 뭐 이런 분야별 심층 면접을 컨설팅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상 국가와 국민의 관계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민주권주의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겨났느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갔느냐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매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용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대한민국 헌법상, 현대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는 단순한 국민들의 총합이냐, 아니다, 국가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가진 또 다른 존재냐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조율함에 있어서 충돌 시에 기본권 제한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접근해 갈 것이냐는 학설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실제 이러한 현대 헌법을 국가별로 적용시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케이스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현대적인 어떤 방역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 부분이 유럽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편안하게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험헌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심층 면접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테마 중에 하나라서 꼭 꼼꼼하게 시청하십시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왜 이루었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너무 편해요. 맞죠? 나 혼자 그냥 홀딱 벗고 다녀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누가 홀딱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요, 벌금. 맞죠? 경범죄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절도가 돼요. 공동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데 무리지어서 사냐 이거예요. 그럼 태생적으로 처음에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맞아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적은 뭘까요? 뭐 생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죠. 뭐 정글에서는 우리가 아주 나약한 개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존을 원활하기 위해서 또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맞죠? 종족 번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 살다 보면 생존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짝을 만나서 2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어떤 근원적인 외로운 부분 때문에. 자, 근원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 헌법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국가, 그러니까 문화를 중시하겠다, 인간 문명, 문화를 중시하는 어떠한 국가 체제를 가지겠다,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사실은 나중에 연결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에서 이런 거 안 다뤄요. 근데 심층면접에서는 구술로 하는 논술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철학적인 부분을 다뤄야 돼요. 어쨌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하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질은 뭐가 돼요? 본질은 개인이 되고요. 공동체는 어떤 수단인 거예요. 왜? 개인이, 본질적인 존재인 개인이 어떤 목적하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단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전제를 잘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은 개인이 본질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권자인 개개인이 본질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개개인이 어떤 목적하에서 이룬 수단적 존재라는 게 국민주권주의의 기본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출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국가가 부여한 권리에 따라, 아니에요. 국가가 어떻게 개인한테 권리를 부여해요? 수단적 존재인데요. 선생님, 여기서는 담배 피라고 저기서는 담배 피지 못하게 하잖아요. 저기서 담배 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서나 담배 펴도 돼요. 어디에서나 오줌 노상방뇨해도 돼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면 나 아닌 다른 주권자들도 함께 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기본권 충돌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국방의 의무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의무잖아요. 기본권 제한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단적 존재가 본질한테 무언가를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다 그 아파트의 주인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세권자든 아니면 진짜 집주인이든 간에 그 아파트에 실제 이제 점유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공통된 사무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주차장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택배가 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맡길 것이냐, 그 다음에 아파트의 화단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입주민들 개개인이 전부 다 나서서 할 수 없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해서 아파트의 공통 사무를 운영할 존재가 필요하고, 그게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어떻게 아파트 집주인들한테 무언가 권리를 부여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금방 납득을 하는데, 우린 이상하게 여기에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국가가 뭘 줬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뭔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뭔가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뭔데 아파트 집주인한테 뭘 주고 말고 해요. 맞죠? 그럼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어떠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동체의 수단적 존재인데, 개개인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이 공동체의 운영과 공동체의 존속에 관한 통치, 이걸 이제 통치라고 표현합시다. 통치 사무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 개개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인구수가 많아지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간접민주제를 채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이제 간접민주제의 개념이 나오죠. 그럼 간접민주제 하에서 통치사무, 운영과 존속에 관한 통치사무를 우리 대신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광의의 넓은 개념의 통치기구예요. 그러니까 광의의 통치기구 개념이니까 이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다? 입법, 사법, 행정 개념이 다 들어가 있더라. 여기서 또 상권분립도 도출됩니다. 통치기구를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세 개를 만들었어요? 성질에 따라서 분리하고 서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었죠. 왜? 심층면접에서는 항상 근거를 대야 되고, 여러분들 수험 헌법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왜냐면 결론 도출된 것만 맞냐 아니냐 틀린 것만 체크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헌법 필기시험 치고 나면 면접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했을까요? 근거는 뭔가요? 농구술 시험에서는 항상 근거가 중요해요. 뭔가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인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나더라? 부패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견제와 시스템끼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통제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민주적 통제 장치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통치기구도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과 관계론에 있어서 개인이 본질이고 통치기구가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독일의 군주가 머리가 좋거든요. 이 양반이 보니까 독일도 위험해.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시민들이.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에 군주가 어떻게 했냐면, 야,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은 중요하지 않냐. 애국심. 그거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지고 어떤 의무도 지고 하자.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는 뭐를 해요? 국가 이꼬로 자기로 통치기구를 국가인 것처럼 아니죠. 공동체 자체가 통치기구예요? 아니에요. 통치기구 공동체에서 운영과 존속에 관한 통치 공통 사무를 단순히 우리 대신 운영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절대 권력자들, 그러니까 독재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국가하고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가를 헌신하라, 국가를 헌신하라. 국가는 존재가 없는 추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여론몰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가죠. 맞아요. 예전에 시사 쪽에서 연결하자면 국정교과서가 그게 문제가 그랬던 거예요. 8종 안에 국정역사 교과서 안에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걸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 8종 교과서 안에 일부분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죠.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맞죠? 친일 행동했고 나중에는 북한 쪽에 맞나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국가에서 반공 쪽으로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도성장기를 잘 이끌어낸 부분은 맞아요. 맞죠? 근데 또 유신 헌법을 통해서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박근혜 추종 세력들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도 유신 헌법, 유신 정권 기간은 독재 정권 기간이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거는 또. 맞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걸 수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니까 국가 주도하에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게 맞다.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민간에서 담당하다 보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 의해서 국가가 담당하면 오류가 안 나타날 것이다. 이게 깔려 있죠.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말하는 국가가 누구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인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서 집권 행정부가 통제하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말이 되냐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그냥 오류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주도하에 역사 교과서 단일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통제하에 역사 교과서를 만드나요? 획일화되게. 말이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권자 개개인들이 본질적인 존재고 공동체, 국가도 수단적 존재,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대신 운영하는 사람도 수단적 존재예요. 근데 이 통치기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떠한 힘을 부여합니까? 주권자들이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하는데 그게 공권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또 공권력의 오남용이 들어가요. 공권력의 성질은 뭐고 오남용은 무엇이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택배를 받았고 가고 또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선을 어떻게 지키고 주차장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 힘은 전부 다 아파트 주인들이 부여한 권리예요. 위임한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 이사에 가서 들어가면 아파트 관리 명부에 사인해 주세요 이러던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인하는 순간 나의 일정한 부분을 위임해 준 거예요. 양도가 아니라 위임이죠. 양도는 아예 준 거고, 내 권리를. 위임이란 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용인해 줄게, 승인해 줄게,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가가 부여한 권리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된 권력,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심층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헌법 각 7급 준비생들 헌법을 배워요, 분명히. 그 다음에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예전에 2차 과목에 행시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2차 과목에 행시가 빠지고, 헌법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예전에 행정고시에 2차 과목에 헌법이 있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서는 이게 지금 그 심층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5급 준비생도 그렇고 7급 준비생도 그렇고 뭐 간부 후보생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말을 정확하게 안 써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로 들어온 교수님들이 기함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류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 심층면접 준비생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그 시사포객이 이야기편에서 어떠한 박스별 질문을 통해서 국가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 다음에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현대 형사법에서는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여러 가지 두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답변을 하게 하는데 잘 못해요. 헌법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식 준비생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객관식은 떠나서 심층면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볍게 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 제가 대한민국 헌법 총론 부분에서 뒤에 보면 국민주권주의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방어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권력의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통치기구가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행기구 또는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자신의 개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오남용이 일어나요. 철저하게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공권력이에요. 왜? 공권력은 힘이 너무 막강하거든요. 주권자이지만 개개인들은 힘이 없어요. 또 맞죠? 공권력 앞에. 그래서 이걸 기본권이 뭐로 바뀝니까? 공권력과의 관계론에 있어서는 인권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경찰직 쪽에 그 면접 담당하는 어떤 모 선생님이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과관이더만요. 그러니까 그분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공공기관 면접, 요즘에 이제 면접 강사분들이 하나의 잡으로 돼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공공기관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헌법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헌법을 알아야 돼요. 헌법을 알지 않고 자기가 그 어디서 뭐 신문이나 구글링 해가지고 인권 개념을 어디서 이상하게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이러한 관계론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인권. 그러니까 인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주권이고요. 근데 주권자와 공동체, 주권자와 통치기구와 본질론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이고 수단이고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는 개개인들은 공권력에 비하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본권이 인권 개념으로 바뀌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 대상처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권자들이 모여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니다. 필연적이다. 그래서 독재 권력자들이 갈등을 나쁜 걸로 묘사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세뇌당했냐면 말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나대면 나쁜 인간, 말하고 이러면 조직에 분란을 가지고 오는 인간으로 자꾸 세뇌 교육한 거예요. 갈등은 나쁜 거라고. 갈등 야기한 사람은 나쁜 거라고. 아니에요. 왜 그게 문제예요? 독일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자기가 챙겨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고 편승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게 더 나쁜 걸로 인식을 받은 거예요. 어느 조직체든 어디 모임에 가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걸 나쁘게 보라보고 그걸 갈등을 조장한다고 자꾸 몰아가는 거는 식민지 노예 근성이에요. 그거는. 갈등은 필연적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게 건전한 동아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의 존속이나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민지 노예 근성을 주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등을 계속 수면 아래로 놔두게 하는 조직들 있죠. 그런 조직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은 어차피 필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A라는 주권자와 B라는 주권자가 있는데 A라는 주권자는 흡연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최대로 추구해요. B라는 주권자는 담배 연기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둘 다 행복 추구권에서 나와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에서 도출된다고요. 둘 다 A, B의 기본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충돌 양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이게 충돌이 방치됐을 때는 이 공동체가 와해 현상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와해 현상은 막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목적하에서 공동체를 만든 건데 공동체가 와해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이걸 헌법상 뭐라고 표시하냐면 공동체의 존립과 그 다음에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지금? 운영과 존속. 그러니까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그냥 운영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존속, 존립으로 봤죠. 맞아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국가의 존립에 위태할 때, 국가의 공공질서에 문제가 생길 때,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1, 2, 3은 성질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1, 2, 3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권에 제한되는 강도도 달라지고 똑같은 목적 하에서도 이번에 공공질서라는 목적 하에서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천부인권이냐, 뭐 생명과 직결되는 청무인권이냐, 아니면 경제적 기본권이냐에 따라서 제한의 강도는 또 달라지겠죠. 맞아요? 여기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논외로 심층 면접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제적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분법인데 우리 법을 적용하는 현실은 회색 세계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인 법이 회색 세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심층 면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방치했을 때에는 공동체 와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 둘 다 A, B의 행복 추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저울에 달아야 되는데 이때 저울에 달 때는 어디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디에요? 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에, 다시 얘기하면 존립과 공공질서, 공공복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주권자가 어쨌든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침해 범위, 기본권의 제한은 최대 최소로 가야 돼요. 운영과 종속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한을 할 때는 제한 당하는 사람은 최소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 본질적 존재니까. 맞아요. 이게 저울에 달 때 주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
이 조홀에 달 때 이 그럼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은 가변적인가요? 불가변적인가요? 가변적이죠. 뭐예요? 뭐와 뭐에 따라 달라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지웠다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이 화이트보드판용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블랙보드판용 이게 지우면 이게 한 두세 번을 해야 이게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약간 좀 난잡해 보여도 제가 이 필기는 이 필기 내용들을 보충 교재 형태로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이버 DSE 컨설팅 카페 조금 보시기 편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그 아이패드 그 애플 펜으로 글씨 교정도 하려고 제가 고시 준비할 때도 안 해봤던 글씨 교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집사람이 하도 뭐라 해서 이 글씨가 너무 이게 어렵기.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보셔서 알다시피 저는 강의 스타일이 흐름을 찾아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준비해온 걸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필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자료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변적이니까 무엇과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시대상과 동시대에서는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같은 환경에서는 시대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서는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점이 달라진다고요. 가변적이니까.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흡연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담배 피는 그 담배 연기가 옆 사람한테 오면 그거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그거 오히려 흡연자들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흡연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식당에서도 담배 피고 지하철에서도 담배 피고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고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웠다니까요. 그럼 담배 제가 막 뒤로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난리 나죠. 흡연권 동시. 그러니까 보세요. 동시대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기준점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점은. 그래서 기준점이 가변적이라는 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시사 이슈 문제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수험 헌법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내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충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무인도에 있지 않는 이상. 그 기본권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제한이 가능하고 이 제한할 때 중요 원칙은 무엇인가를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기본권론 파트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미리 제가 국가의 공동체 구성 원리에 설명하면서 이게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했죠. 요거는 뭐 그냥 암기사항이라서 요것과 요거의 관계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수험 원법에서도 뒤에 설명드릴 국문주권 개념이나 일단 공동체 운영의 원리들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찾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